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일입니다. 저희 채널에 한 여성 구독자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분은 본인이 재회를 하고 싶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헤어진 전 남친이 재회를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는데 고민이 돼서 조언을 얻고 싶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네, 이분은 31살 동갑이셨고 2년을 만나고 헤어진 지는 3달이 됐다고 하세요. 그런데 서로 자존심이 굉장히 센 편이어서 절대 연락할 일이 없을 것 같았는데 상대에게 연락이 와서 조금 당황스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구독자분이 이 남자분과 이별을 한 후에 3달이라는 시간 동안 2번의 소개팅을 나갔었는데 소개팅을 받았던 상대방이 다 마음에 들지 않았었고 그럴 때마다 전 남친분이 한 번씩 생각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 전 남친분과의 이별을 조금 아쉬워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전 남친분에게 연락이 오니까 또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셨어요. 다시 만난다라고 상상을 해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싸웠던 부분들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고 분명히 반복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하시고 또 이런 상황이 반복이 돼서 다시 헤어지면 차라리 안 만나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생각이 많고 복잡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비단 이 재회뿐만 아니라 연애를 하면서 상대방과의 좀 깊은 관계를 고민하고 먼 미래까지 바라보시는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20대 초중반까지 어릴 때는 이제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고 말하죠. 감정적으로 만나다가 감정적으로 헤어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성을 보는 눈을 기르고 여기서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 20대 후반, 30대가 넘어가면 단순 감정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조건도 맞고 이성적인 판단 하에 나와 미래를 함께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찾아서 만나려고 합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연애는 감정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결혼까지 생각을 하는 관계, 먼 미래까지 내다보는 관계는 감정과 사랑만으로는 이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사연자분이 31살이라고 하셨던 만큼 연애할 때 남아있는 감정만을 가지고 다시 만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날 때 만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충분히 소통을 나눠보시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뭐냐? 바로 배움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배울 점이 있냐? 배우고 싶은 부분이 있냐? 반대로 이 사람이 나에게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그리고 서로 배움에 대한 의지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예쁜 사랑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보면 상대에게 배울 점이 많아서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배울 점이 많아서 그냥 기대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죠. 상대가 이런 걸 잘하니까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의존적인 연애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나만 편한 연애를 하겠다는 거고 결국 이런 연애는 상대방을 피곤하게 만들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이 배움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없이 그냥 감정만을 가지고 만나면 감정적으로 헤어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배울 점이라고 하면은 책임감, 성실함,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 가치관, 여기에 더해서 말을 예쁘게 한다든지, 가족한테 굉장히 잘한다든지,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능력이 있다든지, 너무 많은 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재회를 고민하거나 결혼까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반드시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연자분처럼 내가 이 사람과 다시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시는 상황이라면 내가 만나려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잘하는 게 훨씬 더 많고 내가 뛰어난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냉정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딱히 배울 점이 없는 것 같고 저 사람의 저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지 이런 배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실질적으로 배울 점이 크게 없다면 그 관계는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생각했을 때 이제는 내가 상대에게 잘해주고 싶어요. 잘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말고 이런 의지 말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상대방이 나를 만났을 때 배울 만한 게 있을까?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나는 가지고 있나? 이런 팩트를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없는 것 같다면
자신이 없다면 사실 언젠간 끝날 연애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 스스로 잘 모르겠다면 주변 사람들에게라도 물어보세요. 나의 장점이 뭐가 있는 것 같은지, 나에게 배울 점이 어떤 점이 있는 것 같은지. 여러분들도 주변 친구나 주변 지인들을 생각해 보셔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나 호감이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배울 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쉬는 날이나 여가 시간에 허구한 날 술자리를 갖거나 게임하고 넷플릭스, 유튜브만 보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배울 점이 없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저 저 사람처럼 저렇게 게으르게만 살지 말아야지, 저렇겐 되지 말아야지, 이 정도뿐인 거죠. 가끔 술자리에서 만나거나 게임을 하다가 만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의 중심이 술이고 게임인데 이런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될 확률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두 남녀가 감정적으로 만났지만 서로 그 상황에서 삶의 발전이 없고 진전이 없으면 그저 술자리에서 만났던 사람, 게임하다가 만났던 사람으로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할수록 철저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자기 자신과 상대방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연자분도 서로 나이가 있는 만큼 만약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된다면 마지막 연애라는 생각을 갖고 만나고 싶다고 하셨고, 그래서 그만큼 신중하고 고민이 된다고 하셨어요. 저도 재회를 해서 만나고 있는 입장이고, 재회를 하신 분들을 옆에서 많이 지켜본 입장으로서 처음 다시 만나면 대부분 일주일, 2주일 정도는 잘 만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다시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역시 잘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끝나게 될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다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서로 한 발씩 양보해서 타협점을 찾고 잘 만나게 될지, 이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다시 잘 만나려면 서로를 존중하려는 마음에 더해서 서로가 서로의 장점을 많이 찾으려고 하고 그 장점을 서로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에 집중을 하는 삶을 살지, 아니면 부족한 것을 드러내면서 서로 지적하는 삶을 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나기 전에 확실히 대화를 나누고 나도 상대방도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추천드리는 이 책을 꼭 한번 함께 보시고 나서 그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연애와 이별 과정을 지켜본 결과 감정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감정을 컨트롤 하시는 분들이 얼마 없어요. 그거는 사실 이 사람이라는 동물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미리 먼저 사전에 서로 의견 조율을 해서 어떠한 틀을 짜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확실히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연자분께서도 구체적으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충분히 나눠보시고 선택을 하셔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일이었습니다.